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5주차 우리 일일 합격 노트 우리 중요 지문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요. 먼저요, 여러분요. 자, 조세 총론요. 지방세기본법상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30%를 감면하며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것.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거 올해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2020년 올해 신설됐습니다. 우리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? 50% 감면해주고 1, 2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몇 프로? 무신고 가산세 30% 감면해주고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20%를 감면해줍니다.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 감면율을 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낼 때 무신고 가산세 30% 감면입니다. 기한 후 신고나 수송 신고는 납부불성의 실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? 안 해준다는 거. 신고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. 납부불성 실가산세까지 감면해준다 그러면 틀려요. 두 번째, 지방세기본법상 법정 신고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송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90% 감면하며 납부불성가세는 감면하지 않는다. 똑같습니다. 이것도 올해 2020년 신설 규정입니다. 수송신고,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나중에 신고기한 지나서 수송신고할 때 자 1개월 내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송신고는 몇 프로 감면? 90% 감면.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요거 75% 감면. 아유 대답 잘 나오네요.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 수송신고했을 때는 50% 감면.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1년 6개월 초과 2년 내까지 수송신고했을 때는 10% 이런 식으로 해서 50%, 30%, 20%, 10% 이렇게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.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? 90% 감면. 역시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자 우리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올해 2020년 개정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었다가 올해부터는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? 5년. 5천만 원 이상은 자 소멸시효가 몇 년? 10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. 그 다음에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이요. 우리가 국세, 지방세,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. 자 그런데 체납자 예산이 매각됐을 때 누가 우선해서 가져올 것이냐. 그럴 때 얘네들 국세 징수금 얘네들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될 때 얘 징수 순위, 국세 징수의 우선순위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. 체납손비 1등이고 그 다음에 국세, 가산세 제외한 국세고 3등이 가산세입니다. 작년까지는 이게 가산금이었다가 올해 뭐로 바뀌었다고요? 가산세로 바뀐 거 꼭 기억합니다. 가산금으로 돼 있으면 틀립니다. 가산세로 바뀌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지방세는 똑같아요. 지방세는 체납손비, 지방세, 가산금인데 국세만 개정된 겁니다. 아까. 자, 또 봅니다. 취득세요.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의 경우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조경공사라든가 도로 포장 등을 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습니다. 정원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그럴 때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. 이때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속 토지 외에서 만약에 자,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. 그럴 때는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입니다. 근데 건축이 수반되면서 그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나 도로 포장 등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. 작년까지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였어요. 이 경우에도. 그런데 비용은 건축하는 자가 부담을 하는데 납세무자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일치하게 해서 올해 구별했다는 거. 시험에서는 이걸 뒤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건축이 특히 수반되는 경우에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이거를 토지 소유자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, 여러분? 이거 구별합니다. 자, 그래 표정은 별로 어두워진 것 같은데 꼭 구별하시고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라고 바꿔요. 이걸 주의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로요?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. 부담보 증여의 경우 취득세에서 그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가지고
대가를 주고 줄 수 있겠다고 봐서 유상축으로 보고, 다음 배우자 직계전미소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중에는 먼저 대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배우자 직계전미소간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 대가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고요. 대가가 입증이 되면 유상축으로 봅니다. 대가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미소간에도. 자,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축으로 보는데, 채무액 상당액 유상축으로 보는데,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바로 무상축으로 본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. 포인트는 유상축이냐 무상축이냐고 포인트고, 이걸 뒤바꿉니다, 여러분. 자,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. 인사 안 해요. 자, 하여튼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자,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